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던 이제 이슈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을 좋아하고 경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딱 그 시선 안에서만 이제 해설드리는 점을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다고 이제 안내가 나왔죠. 사실 노벨상 받은 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인재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노벨상을 받았던 게 언제였던 적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강 작가님은 책을 이렇게 뭐 채식주의란 책부터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책을 다양한 책을 냈는데 이 책들 제가 기본적으로 소설을 많이 읽진 않고 완전 저는 사실 경제에 관련된 책만 많이 읽다 보니까 해당 책은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한번 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건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받았는데 성인이 돼서 제가 또 성인이 돼서 경력이 이제 10년 넘게 한번 쌓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노벨상 상금이 어디서 나오냐였던 거예요. 노벨상 상금이 뭐 그냥 화수분처럼 누군가 뭐 기금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뭐 다들 출자를 해서 주는 건지 되게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노벨문학상 상금이 한 13억 4천 정도 일시금으로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한강 작가님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벨 프라이즈에 대한 권위 대비해서는 사실 저 상금 자체는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상금이 오르나? 라는 생각도 한번 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노벨상은 이 노벨 분이 다이너마이트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환호하고 이런 거에 따른 본인이 번 금액을 기금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벨상에 관련해서 이 노벨 프라이즈에 대한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벨 재단의 재테크 비법. 사실 노벨상은 노벨의 재단에서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에세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2019년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비중이 사실 20%가 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에쿼티랑 이제 에쿼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픽스드 인컴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대한 거를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에쿼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데 헤지펀드에 대한 고수익에 대한 비중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줄어드는 걸로 봐서 사실 노벨 프라이즈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 운용력이 사실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노벨 프라이즈에 대한 기금은 노벨 재단에서 나오는데 노벨 재단은 그 노벨이라는 분이 그 처음에 만든 이 재단에서 이게 금액을 운용해서 그 운용 기금 가지고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되게 귀한 자료인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우측에 보면은 valued in compared to original amount in 1901년 그러니까 1901년 대비해서 이 상금이 얼마만큼이나 올랐냐 등을 했는데 2021년은 마크가 300%가 넘게 돼 있어요. 2021년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금 운용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2023년 노벨상을 지금 최근에 2024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3년 같은 경우도 1901년 대비해서 283%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라우즈 어마운트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저 운용 수익이 굉장히 높게 운용 수익을 하다 보서 그거 기반으로 상금을 준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다음 궁금한 게 노벨상 상금이 과연 비과세냐 저 13억 5천이 과세로 다 세금을 막 받는 거냐. M&A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게는 이제 20%에서 20%대에서 많게는 40%까지 발생하는데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냐 아니냐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소득세법에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나 국제단체나 외국의 단체가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노벨상의 저 13.5억은 일단 소득세상으로는 비과세로 처리된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한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체육상에 대한 수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널리 알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득은 상금과 부상 같은 경우는 비과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재밌는 걸 보았는데 한강 테마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신문이랑 이제 뉴스 기사들을 경제 뉴스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 제가 뉴스를 접할 때가 예스24가 막 점상을 치면서 올라가는 때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실 예스24가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죠. 좋은 회사인데 점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실 한강님의 책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노벨 프라이즈가 되고 나면 많이 판매가 돼서 매출액에 기여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예스24든 밀리의서재든 뭐 각각의 서점들이 받는 그 캐파시티라고 하는 유통량이 있을 텐데 그 유통량을 예스24가 다 독점해서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교보에서도 판매가 될 거고 영풍문고에서도 판매가 될 텐데 왜 점상이 되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점상이 되는 종목들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의 조건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사실 매집을 조금만 하면 거래량을 조금만 올리게 되면 쉽게 점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해소가 되려면 우리나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도 많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기존에 무슨 뉴스 트레이딩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호도하는 친구들은 없었나 같은 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굉장히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밀리의서재도 마찬가지인데 밀리의서재도 맨 위까지 올랐는데 밀리의서재는 더 이상할 리만큼 이상한데 요약하면은 밀리의서재 시가총액도 1200억이죠. 아까 있었던 예스24도 1700억대. 이제 저희가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과연 저 한강의 저 이슈가 밀리의서재나 우리가 아까 봤던 예스24한테 불확실한 시그널이나 나쁜 시그널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 매출액의 일부분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림페이퍼까지도 바로 그날의 점상이 이루어졌는데 되게 재밌는 건 사실 이런 테마주 컨셉에서는 대장이 누구냐를 항상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번에 대장은 아까 있었던 예스24가 대장이 아니었나 싶네요. 관련 없는 주식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통 물량도 적고 굉장히 움직이기 쉬운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의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 호가를 내게 되면 가격이 쉽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업계 M&A 전망을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사실 당사 같은 경우도 출판업계가 M&A를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되게 놀랍게도 이 한강 작가님의 일과 더불어서 출판업계 관련해서도 M&A가 많이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출판업계 찾아보고 이 시장을 바라보니 출판업계가 상당히 굉장히 힘듭니다. 물량도 굉장히 많고 이 물량을 쳐내는 사실 물량을 발주를 하고 물량을 유통하고 물량을 또 다 판매를 하고 등등등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활발하냐 앞으로 더 성장할 거냐 라는 데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이 출판업계가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출판업계만큼 이렇게 돈이 잘 흐르거나 굉장히 그 현금 흐름만 보면 굉장히 우량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 업계 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금 흐름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자체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출판업계가 M&A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업들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는 현금 흐름도 잘 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